여러분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람이 두렵게 느껴진 적은 없으신가요?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예측이 불가능하고 알 수 없을 것 같고 그 속에서 우리는 무력하게 이리저리 휘둘리며 위태로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마음의 양식이 스며드는 시나브로 책방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힘들어서 사람을 멀리하거나 내가 다니는 직장을 퇴사하고 싶은 마음을 한번 가져보시지는 않으셨나요? 오늘은 안나 작가의 인간관계가 힘들어서 퇴사했습니다를 이야기할 거예요. 책 제목 그대로 작가는 11년간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인간관계로 인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서 퇴사를 결심했습니다. 사람 사이에 생겨나는 인간관계 문제는 단단히 엉켜서 도저히 풀 수 없는 실타래처럼 느껴져서 퇴사 후에 인간의 심리에 대한 많은 공부를 하면서 작가 나름의 해결법을 제시합니다. 우리 역시 마음속에 인간관계에 대한 스트레스를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관계는 어떻게 풀고 대처해야 하는지 모르면 두렵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인간관계도 꼭 좋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정글 같은 사회에서 살아남는 법. 함부로 말하는 사람에게 대처하는 법. 우리 일상에도 악당이 있고 악당은 자신을 똑같이 선량한 사람으로 대해주는 착한 사람들의 호의를 악용한다. 내 쪽에서 배려하면 상대도 나를 배려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못된 사람은 배려할수록 더 못되게 군다. 충분히 좋은 교육을 받고 바른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은 누군가가 무례하게 행동을 했을 때도 거기에는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최대한 그들을 이해해보고자 노력한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배려하고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이유로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들도 있다.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의 행동 원인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남의 잘못을 찾으면서 자신의 단점을 감추기 위해,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통제권을 잡기 위해, 남을 굴복시키고 자신은 무조건 이기고 싶어 하므로 상대방의 기분이 나빠지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자신은 우월하고 상대는 열등하다고 믿거나 자신이 우주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혹자는 잘못된 행동에 대해 제대로 처벌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잘못된 행동을 반복한다. 이유가 무엇이든 선량한 사람이 무례한 사람을 만났을 때는 자신의 행동을 기준으로 상대를 파악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악의적인 이유로 상대방을 괴롭히기 때문이다. 악은 일상에도 수시로 존재한다. 원래는 선한 사람도 특정 상황에서는 악하게 행동할 수 있다. 우리 자신도 어떠한 상황에서 악으로 돌변하는 경우가 있다. 그것이 인간이다. 인간은 절대적으로 선하지도 절대적으로 악하지도 않다. 우리가 일상에서 이런 악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그것을 저지하는 선한 사람들의 작지만 적극적인 행동이다. 상대방에게 계속 무례하게 행동하는데도 아무런 피드백을 받지 않는다면 스스로 행동을 바람직하게 고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사자가 얼룩말을 사냥할 때 가장 우려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가? 얼룩말의 뒷발에 맞아서 부상을 당하는 것이다. 그 때문에 아무리 밀림의 왕이라 하더라도 사냥을 하기 전에 위험이 없을지를 충분히 계산한다고 한다. 상대방을 공격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공격하는 것만큼 부상을 당한다면 두 번 공격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을 것이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제대로 정해 내릴 줄 알아야 한다. 선량한 사람이 일상의 악을 맞닥뜨렸을 때는 우선 그것이 악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첫째, 그들의 행동으로 인해 분노하거나 화내거나 울거나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말라. 그것이 그들이 좋아하는 반응이니까. 둘째, 정상적인 사람에게 행동할 때를 기준으로 예의에 어긋나지 않을까 하는 공손한 걱정은 접어라. 셋째,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상대방의 말과 행동이 부적절하고 용인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알려라. 여기서 중요한 점은 상대의 행동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용납 가능한 기준에 대해 분명하게 알고 그것을 넘는 경우에는 선언하는 것이다. 변화는 단숨에 되지 않는다. 날씬한 몸으로 살아가고 싶다면 평소 식습관과 운동 습관을 바꿔야 한다. 남에게 좌지우지되지 않도록 하려면
스스로를 단련해 나를 당당하게 표현할 힘과 대화 기술을 갖춰야 한다. 순하게만 살아온 사람들은 단기간에 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바람직한 사회생활을 계속하고 싶다면 이러한 유형의 인간관계를 대비해 언제든 공격에 방어할 수 있는 날렵함과 힘을 기를 필요가 있다. 뒷담화가 필요하면서도 후회하는 이유.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기 위해 혹은 내면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어찌할 줄 몰라서 때로는 그저 앞에 있는 사람에게 동조하기 위해 누군가를 뒷담화하게 된다. 사실 뒷담화라는 것도 비판적 사고가 가능해야 할 수 있는 것인데 회사 초년생 때는 뭘 모르기도 하고 갓 들어온 신입이라 모두가 잘 대해주니 딱히 누가 싫은 이유도 없어서 남들이 욕할 때도 그저 그렇구나 하고 듣기만 할 뿐 적극적으로 나선 적은 별로 없었다. 그러다가 3년 차가 되면서 누군가를 욕하는 사람을 보면 뭔가 자기만의 주장이 있는 것 같고 비판적 사고를 할 줄 아는 것만 같았다. 그리고 그들이 상대를 비난한다는 것은 자신은 다르다고 선긋기를 해 상대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있음을 드러내는 것 같아 보였다. 어리석은 나는 슬슬 그들의 강하고 자신감 있는 태도를 배워야 하겠다고 생각하게 됐다. 그래서 어떠한 기준에 미달하는 자료를 보거나 아니면 앞뒤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짓이나 요청을 받게 되면 내 생각보다 더 강하게 그 상황에 대해 비난했다. 그러면서 나의 용감함과 정의로움에 대해 속으로 자랑스러워하기도 했다. 때로는 남들과 어울리기 위해 뒷담화를 하기도 한다. 그들이 그를 욕하는 이유를 딱히 모르겠지만 뭔가 다들 한마음 한뜻이 돼 목소리를 낼 때는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 그럴 때면 사람들에게 공감하는 척하며 이유를 캐묻기도 하고 나름대로 상황을 다시 해석해보며 이해하려고 노력해보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공감할 만한 내용이 없는 경우도 많이 보았는데 그것은 그 사람이 특별히 문제되는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먼저 승진을 하거나 좀 더 뛰어났다고 인정을 받은 까닭이었기 때문이다. 어리석은 나는 이렇게 사람들의 뒷담화에는 비논리적인 배경이 깔려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그저 내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나 보다 하는 의아함을 간직한 채 몇 가지 사소한 결점이 발견되면 더 크게 부풀려 함께 뒷담화를 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뿐이었다. 하지만 경험상 어떤 피치 못할 상황이었을지라도 남을 욕하는 건 후회를 불러일으킨다. 보통 누군가를 뒷담화를 할 때는 한두 가지 사건으로 그 사람 자체를 비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그 사람을 앞에 놓고 하는 경우보다 그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 제3자와 함께 비난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가. 그런데 한번 그렇게 제3자 앞에서 A라는 사람을 욕하게 되면 남을 의식해서라도 A와는 좋은 관계를 맺기가 껄끄럽다. 설령 앞뒤 무시하고 다시 호영호재하고 지낼지라도 나와 함께 뒷담화를 했던 제3자로부터 앞뒤가 다른 위선자라는 평판을 받을 것은 각오해야 하지 않겠는가. 한때는 부정적인 면이 압도적으로 보였지만 또 지내다 보면 긍정적인 면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인데 함께 동조의 뒷담화를 하고 나면 오히려 그의 좋은 면을 보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경우까지 생긴다. 누군가를 마음 깊이 비난하면 어두운 기운이 가득 찬다. 내 마음을 오물로 가득 채우고 싶지 않으면 누군가를 증오하거나 미워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매일 반복되면 나의 삶은 오물로 가득한 것이 되어버린다. 한 사람 때문에 내 삶을 냄새나는 시궁창으로 만들어서는 안 될 노릇이다.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고 하지 않았나? 중이 절을 떠날 생각이 없다면 적어도 자기 마음만은 보존할 수 있어야 한다. 빌 클린턴 미국 전 대통령은 술주정뱅이에 폭력을 휘두르는 아버지 밑에서 자랐다. 그런 최악의 상황에서 아버지에게 폭력을 당하지 않기 위해 기분을 최대한 맞춰주는 훈련을 하다 보니 나중에는 어느 누구도 5분 만에 매료시키는 세계 최고의 매력남이 됐다고 한다. 어떤 리더에게도 배울 점은 분명히 있다. 저를 떠나기 전에 혹시나 내가 놓치고 있는 성장의 기회가 있지는 않을까 한 번쯤 되돌아보자. 막말에 대처하는 자세. 몇 년 전 연말 시상식에서 있었던 한 배우의 행동은 막말에 대처하는 좋은 예시를 보여주었다. 당시 시상식 진행자였던 모 개그맨은 관람석에 앉아있는 배우에게 다소 무례한 언행을 했다. 본인은 분위기를 띄우기 위한 멘트라고 했지만 시청자마저
불쾌해지는 도를 넘은 발언이었다. 그런데 여기서 배우의 대처가 인상적이다. 그는 화를 내서 분위기를 망쳐버리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애써 마음에도 없는 웃음을 짓지도 않았다. 대신 무표정한 얼굴로 그를 똑바로 바라봄으로써 상대방의 무례한 행동에 정면으로 경고장을 날렸다. 말 한마디 없이도 자신의 의사를 전달한 이 비언어적 제스처는 어떤 말보다도 강력했고 네티즌은 그에게 응원을 보냈다. 이전에도 막말을 일삼았던 그 개그맨은 결국 본인의 잘못을 공식적으로 사과하기에 이르렀다. 배우의 대응은 화가 아닌 이성적 대응이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무례함을 참고 넘기는 굴욕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고 반대로 화를 내는 원초적인 반응을 하지도 않았다. 그의 행동은 품위가 있으면서도 무엇보다도 효과적이었다. 루시우스 세네카의 말을 인용해보자. 화는 조급함을 부르고 적을 위험에 빠뜨리고자 하는 욕망은 경솔함을 불러들여 오히려 우리 자신을 위험에 빠뜨린다. 가장 믿을 만한 지혜는 상황을 오랫동안 신중하게 살피고 끝까지 자제심을 발휘하고 정해진 목표를 향해 천천히 나아가는 것이다. 세네카는 그 어떤 권력자도 모욕을 당하는 순간이 있기 마련이라고 했다. 하지만 힘을 가진 자들이 화를 참는 이유는 분노가 주변의 사람들과 자신이 책임지고 있는 일에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지 알고 있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지혜로운 리더일수록 화를 참아서 세상을 평화롭게 유지했다고 한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분노를 유발하는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지혜로운 리더처럼 가장 먼저 냉정과 이성을 찾기를 바란다. 분노를 휘발삼아 상대에게 해를 가하려는 격정을 진정시키고 대신 이성적으로 판단하자. 화를 내는 것이 나에게 득이 되는지에 대해서 냉철하게 생각해보고 신중하게 행동하자. 결국 마지막에 웃는 자는 끝까지 자제심을 발휘해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만이 목표에 도달하고 승리를 거머쥘 것이다. 잘 들으셨나요? 인간관계도 주고받는 것처럼 상대방이 나를 함부로 대하면 나 역시 참지 말고 그에 맞게 대응해야 합니다. 사람들 간의 관계는 세상 그 어떤 일보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저자는 퇴사 후 인간 심리에 대한 책을 접하면서 사회생활로 지친 마음을 치유하고 직장에서 겪었던 관계에서의 어려움을 복귀하는 시간을 가져왔습니다. 나는 왜 그렇게밖에 행동하지 못했을까? 나라는 사람이 어떻고 어떤 면이 부족한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계속 가져왔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을 공부하고 난 뒤 세상을 달리 보게 되고 자신의 경험과 깨달음을 통해 이 저서를 완성했습니다. 이 책을 통해 인간관계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신 여러분은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이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신압으로 책방이었습니다. 안녕.